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은 강원도만의 자치분권과 특례 이양입니다. 이런 내용을 특별법 개정안에 담았는데 정부 부처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정부 부처 반대의 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강원도가 바라는 핵심적인 권한 이양과 특례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위 수석 전문위원실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검토 보고서는 심사 안건의 제안 이유와 문제점, 이해 득실 등을 조사 검토해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강원도가 요구한 권한 이양이나 특례에 대해 국회는 물론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부정적입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시군 지역구 도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정한 특례에 대해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신중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강원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에 대해 특혜 논란 우려가 있다며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제출한 의견에 조금 반영을 한 거라 가지고요. 허영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안에 원안을 그대로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정부 부처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고. 환경 관련 특례에 대한 정부 반대도 강력합니다. 상선 보호구역 지정 특례에 대해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하류 지역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환경 영향 평가 등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는 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 입법 취지와 법의 실효성이 상실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형 마이스터고 고교 설립 등 각급 교육기관 설립 특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특정 학교 유형에 대해 시도별로 다른 지정 절차를 둔 사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무의미합니다. 이런 4대 규제 이런 거 보면 하나하나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는 이제 8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정부 반대라는 수많은 암초에 부딪혀 그대로 난파할지 아니면 이를 피해 순항할지 특별법 개정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춘천의 옛 중도관리사무소 부지에 통일플러스 센터가 들어섭니다. 강원도의 통일 관련 행정 서비스를 총괄하는 시설이 될 예정인데요. 이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의암호가 한눈에 들어오는 옛 중도관리사무소 부지. 강원권 통일플러스 센터 착공에 첫 삽을 뜨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 네, 여러분. 통일플러스 센터는 지역의 통일 관련 행정 서비스를 총괄하는 시설입니다. 지난 2018년 인천에 문을 연 이후 강원도는 센터가 들어오는 세 번째 지역입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65억 원. 지상 3층 건물에 북한 자료실과 하나센터, 남북교류협력지원센터가 들어옵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을 강원도민들과 함께 나누며 통일시대 강원도의 도약을 약속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통일플러스 센터는 강원도 내 북한 이탈 주민 900여 명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지역민에게는 통일 공감대를 넓힌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도이자 접경 지역에 통일 관련 시설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강원도는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요즘 세상과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지금 통일플러스 센터가 강원도에 생기는 것이 참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 단체들은 장밋빛 전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통일플러스 센터가 권역마다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이 세금 낭비로 낙인 찍히지는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인천 플러스 센터에서 북한 사진 전시회라든가 이런 그 전시성 행사, 일회성 행사에 그런
모양으로 가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그걸 만들어서 뭘 합니까? 지금 화천 하나원이 비어 있는데 세금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있는 걸 제대로 활용을 하게 되면 내년에 문을 여는 강원권 통일플러스 센터가 분단의 아픔이 여전히 선명한 강원도에서 평화통일의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지난달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린 뒤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시설이 어떻게 조성되고 착공 시점은 언제인지 이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색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이 들어설 양양 5색 지구입니다. 이곳에서부터 3.3km 떨어진 설악산 끝천까지 케이블카가 연결됩니다. 그 가운데 바다와 설악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구간은 전체의 60% 정도인 2km 정도입니다. 이곳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15분 정도로 올라가면 해발고도 1430m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상부시설에 다다릅니다. 처음에는 지상 2층, 지하 1층에 연면적 3,387제곱미터 규모 상부시설엔 카페와 같은 각종 편의시설을 계획했지만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실제 설계에는 상부 면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건축물은 케이블카 운행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면적으로 계획하고 실내 전망 공간은 체류 인연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확보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환경 훼손을 우려해 탐방시설과 주변 400m 길이 산책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대청봉까지 걸어갈 수는 없지만 상부정류장에서 동해바다 조망이라든가 기타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경관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 진행도 최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1개 절차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예상보다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앞당겨진 상황입니다. 강원도에서는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5월 말경에 개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개발 협의 등 나머지 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11월쯤 시설을 착공해 2026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환경단체의 반발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환경단체는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해 반대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하고 다각적인 면에서 그래서 법적 대응과 그 관계기관 항의 방문 등 백지화될 때까지 싸워 나갈 겁니다. 40년 넘게 이어진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이라는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이제 시작한 5색 케이블카 사업이 강원도의 계획대로 진행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째 분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최근 시멘트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6개 지자체가 연료로 유입되는 폐기물에 세금을 걷겠다고 나서자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사실상 쓰레기 소각장이 될 거라며 오염물질 배출 기준부터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영월과 충북 제천, 단양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지역을 돌며 자원순환세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세는 폐기물 반입세이며 더 정확하게는 쓰레기 소각 대금입니다. 왜 우리 지역에서 시멘트 공장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자원순환세는 생산된 시멘트 톤당 1,000원씩 지방세를 부과해 공장 주변 주민들을 위해 쓰자는 이른바 시멘트세 도입이 시멘트 업계 반대로 지지부진하자 지자체들이 내놓은 일종의 우회 전략입니다. 시멘트 공장에 직접 세금을 걷지 못하는 대신 공장의 연료로 쓰는 폐기물 1kg당 10원을 폐기물 업체에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시멘트 공장이 있는 영월과 강릉, 삼척, 동해, 그리고 충북 제천과 단양 등 6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통한 자료를 가지고 자원순환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은 돈을 걷어 주민에게 쓰는 것보다 배출 기준을 강화해 오염물질을 줄이는 게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수십 년간 시멘트 공장 가동으로 대기 오염과 비산먼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인데
해결책도 없이 돈을 받게 되면 대기 오염을 방지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폐기물을 정당화하고 유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50ppm인데 영월 등 대부분 지역의 시멘트 소성로는 2007년 이전에 지어 기준치가 무려 5배 이상인 270ppm이다 보니 기준치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소각장 기준이라도 적용을 해달라. 한국의 최소한의 환경에 맞게끔 적용을 해달라 이렇게.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오는 4월 15일까지 지자체의 답을 들어본 뒤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됐던 강원 지역 겨울 축제에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부문은 화천 산천어 축제 131만 명으로 가장 방문객이 많았고 인제 빙어 축제가 20만 명, 홍천강 꽁꽁 축제 15만 명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효과는 2,162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3,086명이었습니다. 향후 강원 지역 관광업은 주요 봄 축제가 연이어 열리면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가 공모한 2023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농어촌 5곳, 도시 3곳 등 8개 지구가 선정돼 국비 12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철원군 마연 1, 2와 2리, 인제군 상남면 하남 3리, 평창군 조둔리, 양양군 강연면 전진리, 강릉시 소돌마을, 동해시 안무코마을, 태백시 호암동 마을입니다. 강원도는 지역 주민 안전 확보와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일자리 문화 지원, 집수리 지원 등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2번째 실시하는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 신청 접수가 마감돼 학교 참여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신청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교육지원청별로 취합해 다음 달 초 최종 신청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의 65%, 중학교의 50%가 신청했습니다. 올해 진단평가 실시일은 초등학교 4, 5, 6학년은 7월 5일, 중학교 1, 2, 3학년은 7월 12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FC 홈경기장 관중석이 지정 좌석제로 변경됩니다. 강원FC는 그동안 관중석을 좌석 구분 없이 티켓 등급으로 관람구역만 지정했지만 오는 4월 9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부터 지정 좌석제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들은 인터넷 예매처와 현장 매표소에서 좌석을 지정하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이 자기 자리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0년 51 마이크로그램에서 2021년 31 마이크로그램으로 감소했습니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도 같은 기간 28 마이크로그램에서 15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었습니다. 강원도의 대기질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67.5%로 대기질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국립대학 유휴부지 매각 금액을 해당 대학교가 대학 구조계획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허 의원은 국립대학도 대학 간 통폐합과 정원 조정과 같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통폐합을 해도 유휴부지는 국가로 회수돼 구조조정 실효성이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 수익을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국립대 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강원대병원 분회와 허영 국회의원실 간 간담회에서 강원대병원 간호사들이 매년 50명에서 100명 정도 정원에 미달된다며 낮은 임금 등으로 간호 인력의 퇴사가 잦다는 호소가 나왔습니다. 또 병원 시설 개선에 배정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시설 낙후도가 심각하다며 환경 개선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대 괜돌지구가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의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에 따르면 괜돌지구 개발은 물 부족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33억 원을 들여 저수지 한 곳과 농업용수로 16km를 조성합니다. 수해 면적은 논과 밭 202헥타르에 이릅니다. 유상범 의원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개인 양수기를 써 물을 공급해왔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많은 비가 내리면 물에 잠기는 퇴계동 일대 철도 하부 공간을 정비합니다.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4억 원을 들여 노면 평탄화 작업과 배수 공사를 다음 달부터 추진할 방침입니다. 주민 협의를 통해 체육시설 정비와 주차장 공간 등을 반영한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해 장마철 이전에 마칠 계획입니다. 춘천 시티투어 노선이 개편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와 전통시장 노선이 추가된 시티투어 하절기 노선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제이드 가든과 구곡폭포, 킹카누 등 야외 관광지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노선도 매주 화요일에 운행됩니다. 시티투어는 요일별로 코스를 달리 운행하고 탑승료는 어른 6,000원,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은 4,000원입니다. 제104주년 불온면 독립만세운동 추념식이 원주시 불온면 독립만세 기념비에서 개최됐습니다. 불온면 독립만세운동 유족회는 유족회원과 학생,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권 전역으로 항일 독립 만세운동을 확산시킨 계기가 된 불온 면민들의 자주독립 의지와 숭고한 호국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런 선조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8년 불온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기념비가 세워졌으며 매년 추념식을 개최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강릉시의회가 일부 재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만 진행돼 영동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강릉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도내에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 사건 재판과 소년 보호 사건 관련 재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며 영동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건의문을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보낼 예정입니다. 강원도의 제2청사 운영 계획이 기존보다 축소 추진되고 있다며 규모 확대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은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0분 자유 발언을 통해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가 무늬만 제2청사가 아닌 부지사가 상주하며 그에 걸맞은 규모와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당초 5개 국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축소해 기존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 관광과 산업국 150여 명만 강릉으로 이동시켜 3개국으로 운영하는 것은 약속과 다르다며 규모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동해시에서 이달 말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하키 대회가 열리고 전지훈련단도 찾을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오는 29일부터 13일 동안 선라이즈 국제 하키 경기장에서 남 일반부 3팀, 여 일반부 6팀 등 모두 39개 팀, 7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2023 춘계 전국 하키 대회를 개최합니다. 4월 말에는 제42회 협회장기 전국 남녀 하키 대회 등 대회가 이어지며 전국 하키팀의 대회 참가와 전지훈련도 계획돼 있습니다. 화천군이 코로나19로 중단된 청소년 해외 배낭영수 사업을 4년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1일 군청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배낭연수 추진 계획과 사전 설명회를 엽니다. 참가 대상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61명으로 토론과 연수계획 심사 등 선발 절차를 거쳐 선정될 예정입니다. 철원군은 DMZ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평화전망대 시설을 정비합니다. 평화전망대 진입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한 데 이어 관광 안내지도와 안내판을 정비하고 건물 도색 작업과 수목 가지치기 등 환경 정비에도 나섭니다.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에 위치한 평화전망대는 모노레일을 타고 오르며 철원 평야와 비무장지대를 감상할 수 있으며 전망대 2층에서는 망원경으로 북한 지역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평창 주민들이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 거부 의사를 철회하면서 평창군 의회도 성공 개최에 힘을 모으기로 보태기로 했습니다. 평창군 의회는 개회식 장소 선정 과정에서 지역 내 상처와 아쉬움이 있지만 주민들이 올림픽 정신 계승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결정함에 따라 군의회도 대회 성공 개최에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